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회 토론, 이번 토론의 사회자를 맡게 된 수험번호 12850번 조홍진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이제 수학권 조정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볼 생각인데, 저희 찬성 측은 이제 이윤성 수험생, 그리고 반대 측은 이윤성 수험생, 그리고 김찬식 수험생이며 나머지 세 분이 찬성 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수험생별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예정이며,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입장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 여론, 국민의 감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으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적절한 권한 분리를 통해 각 견제를 이루고 있는 방식인데,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이에 대해서 너무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이제 수사권을 넘겨주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 측의 권력 비대로 인하여 견제할 수 없는 점, 두 번째로 여론상 문제점 두 가지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성 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게 되면 우선 이중 수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수사기관 모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지시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검찰 측의 의견과 경찰 측의 그런 지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경찰의 의견만을 이제 수용하게 된다면 좀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 업무할 때 효율성 문제가 있을지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찬성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이제 어떤 그런 독점적인 권한은 이제 OECD 국가 중 이제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형태이고, 또한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보다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그런 한정적인 그런 조직의 인원이 이런 범죄들을 다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한정적인 인원으로 인하여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하여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대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어떤 비대해진 권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수사권 조정을 경찰에게 준다면 그 이전에 검찰이 가졌던 그런 권력에 비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경찰이 더 막대하고 비등해진 어떤 권력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보완 대책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현실적으로 현재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안 통과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사권 조정이 만약에 실행될 경우에 권력의 이양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신에 그 보완점으로 자치경찰제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많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쪽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요즘 언론에 비춰지는 경찰의 이미지가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시민들의 경찰을 향한 신뢰성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사권 조정을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직 경찰의 이미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수사권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찬성측 의견,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반대쪽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경찰에게 이제 적절한 수사권을 줘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를 빗대어서 우리도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반대측, 찬성 측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도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자치경찰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자치경찰제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자치경찰제로 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대한 그런 준비 그런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빨리 한다면 그거는 더 약간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이미지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저는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수사권 조정의 또 필요성으로는 그 검찰을 이제 견제할 그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저는 경찰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검찰의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는 반대측 의견 중에서 자치경찰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많은 준비를 하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검찰 견제기구는 경찰밖에 없다라는 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찬성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대측 의견에서 이제 경찰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제 수사권 조정에 하는 것이 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이양받아서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지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면 이제 국민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수사권을 경찰이 받게 되면 어떤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경찰이 옛날의 경찰에 비해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또한 이제 검사는 이제 법률의 전문가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이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경찰 전문성 그리고 검찰의 법률 전문가지 경찰이 수사 전문가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측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찬성 쪽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검사의 경우에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검사라는 법적 전문가가 어떤 수사의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찰 내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경사, 순경, 경장 약간 이런 조금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낮은 어떤 그런 계급에서 현재 그러한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결재는 경찰 대학이나 혹은 간부 이상 나온 어떤 그런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은 실질적인 어떤 수사보다는 결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가져갔을 때 찬성 쪽 입장에서 주장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의견으로는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게 된다 해도 보통 실무자들은 다 낮은 계급 인원들이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생길까라는 의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반대측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예 중에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도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보다 치안율이 더 높은데 굳이 선진국을 따라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이제 수사에서 검찰의 개입권이 빠지게 된다면은 경찰이 수사 도중에 고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의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저는 역시 여전히 수사권 조정에 반대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치안율이 1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굳이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하나라는 점. 둘째로는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게 됐을 때 그에 의한 부작용으로 고문 등이 생기면 어쩌냐라는 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시 의견 듣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자치경찰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 하실 분 계십니까? 우선 저는 제가 한번 말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앞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세종 그리고 서울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치경찰제로 전환을 했을 시에 추가적인 문제, 어떤 의류나 혹은 건물, 그리고 어떤 그 무전기에 대한 망, 그리고 어떤 서로 협력해야 할 어떤 경찰의 실질적인 치안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해도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점 잘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자치경찰제에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치안 뭐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치안 서비스를 저는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을 바라보고 저는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찬성 측 의견이신데 첫 번째로는 이제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과 오히려 협력을 해서 더 좋은 효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각 지방청별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이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여러 관할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 측 의견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비스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 두 번째로는 경찰과 경찰 간 소통이 안 되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 두 가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추가적인 의견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각자 상이한 그런 예산과 그런 경찰 연별 계획 그런 것들이 다 상이할 텐데 이런 점들에 있어서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는 안 될 지역 차별 같은 그런 문제도 심화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패를 막을 길이 현재로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반대 측 의견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이제 각계 전투를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내 부패가 심화되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 잘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합니다. 네. 저는 자치경찰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찰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어떤 일부 경찰관들의 어떤 부패한 그런 것 때문에 경찰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을 하여 오히려 그 경찰 조직의 어떤 개혁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패한 경찰들을 감시하면서 그런 부패한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패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 의견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인 혁신적인 개혁이 용이하다는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다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돌아와서 찬성 측 추가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나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 빗대어 볼 때 지금부터라도 이런 추진력을 활용해서 수사권 조정을 이용해 좀 더 경찰의 그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또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런 조정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발달함에 있어서 이제 경찰의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경찰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찬성 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아까 반대측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실무자에 대한 그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로스쿨 관련 특채나 이런 법률 관련 특채를 통해서 실무자에게도 이제 전문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저는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안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치안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뭐 권력화공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비리를 방지하고 그런 감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경찰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그 견제를 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라는 점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찬성 측 의견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검찰의 이런 부패한 그런 조직이 어떤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권 조정을 이용하여 경찰이 검찰하고 주시하고 오히려 또 검찰이 경찰을 주시하면서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한 어떤 그런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 일 처리를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인다면은 이는 국민의 어떤 안전과 국가의 발전에 위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은 경찰뿐이다. 그리고 이 둘이 잘 협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두 기관이 모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대측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 찬성 쪽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사권 종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수사 종결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권 조정이 이행이 되었을 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수사 종결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혹은 국민이 검찰에게 이것을 따로 수사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바뀐다면 저는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할 거라는 점 비효율성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인 반대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가 재판에서 더욱더 피해자의 의견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도 확실하게 참여하여 그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저는 수사권 조정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경찰이 아닌 검사고 검사가 피의자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검사도 당연히 수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잘 들었고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험생분들과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보았는데 사회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측입니다. 당연히 경찰의 저는 업무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계속 이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 측 의견으로서는 이제 검찰의 권력 비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이제 수사권 조정을 원한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반대측 의견에서는 오히려 권력이 이제 경찰로 이양이 돼서 더 남용적인 권력 기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아직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하면 시기상조다라는 점 잘 들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이러한 주제들은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국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